역대급 AI 깐부 회동과 14조 원짜리 블랙웰 GPU 계약, 이 모든 것을 뒤에서 기획한 진짜 설계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많은 이들이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딸이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단순한 가십으로 넘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를 세계 1위 기업 총수의 딸로만 본다면 당신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산업 지형의 변화, 그 가장 결정적인 신호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메디슨 황, 그녀의 공식 직책은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플랫폼 총괄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반도체 칩을 넘어 로봇과 자율주행이라는 현실 세계로 인공지능을 확장하려는 엔비디아의 다음 10년 전략, 그 심장부를 틀어쥐고 진두지휘하는 최고 실세라는 의미입니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과 런던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한 그녀의 이력은 단지 후광에 기댄 인물이 아님을 증명하지만 그녀의 진짜 영향력은 과거의 한 사건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몇 년 전 젠슨 황과 이재용, 정의선 회장이 한자리에 모여 세상을 놀라게 했던 바로 그 AI 깐부 회동, 그 역사적인 만남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성사시킨 인물이 바로 메디슨 황기였습니다. 이번 그녀의 방한 역시 표면적으로는 서울대학교 강연이라는 학술적 목적을 띠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LG와 현대차 그룹 등 국내 핵심 대기업들과의 비공식 미팅이 숨가쁘게 조율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미래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이 한국을 찾는 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과거 그녀의 행보 속에 이번 방한의 진짜 의미를 해석할 결정적인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시장은 종종 거대한 신호를 가십처럼 소비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그 이면에 숨겨진 패턴을 읽어냅니다. 메디슨 황의 방한 하이스토리를 추적해보면 놀랍도록 일관된 공식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한국 땅을 밟고 돌아가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히 한 달 뒤에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조 단위 딜이 터져 나왔습니다. 과거 그녀의 방안이 조용히 마무리된 직후 아버지 젠슨 황이 한국을 찾았고 곧이어 1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차세대 블랙웰 GPU 공급 계약이 발표되며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히려 엔비디아의 매우 정교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메디슨 환기 선발대로서 파트너사의 기술적 요구사항, 생산 능력, 그리고 향후 협력의 큰 그림까지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실무 조율을 끝내놓으면 아버지 젠슨 황은 최종 결정권자, 즉 본대로서 활용 점정을 찍는 역할만 수행하는 겁니다. 이는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하고 최고 경영자의 시간을 가장 중요한 최종 결정에만 집중시키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녀가 단순히 젠슨 황의 딸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다음 10년을 책임질 피지컬 AI 플랫폼 전체를 총괄하는 최고 실세라는 점입니다. AI가 데이터 센터라는 가상 공간을 넘어 로봇과 자율주행차라는 물리적 현실 세계로 나오는 거대한 전환, 그 최전선에 바로 메디슨 환기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이번 방한에 그대로 대입해 본다면 현재 LG와 현대차 그룹 최고위층과 진행되는 물밑 접촉이 단순한 미팅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조단위 사업을 위한 결정적인 사전 정지 작업일 가능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과거의 패턴이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이토록 명확한 시그널을 외면하는 것 또한 현명한 판단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방문이 예고하는 거대한 계약의 대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화살표는 단 한 곳, 바로 메디슨 황이 직접 지휘하는 엔비디아의 미래 성장 동력, 피지컬 AI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하지 말해 지금까지 디지털 세상과 데이터 센터 안에 갇혀 있던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로 직접 걸어 나와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모든 기술을 의미합니다. 공장의 생산 라인을 지키는 로봇팔, 스스로 주행하며 장애물을 피하는 자동차, 그리고 집안일을 돕는 가정용 로봇까지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움직이며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모든 AI가 바로 이 피지컬 AI의 영역에 속합니다. 엔비디아는 이 거대한 시장을 직접 로봇을 만들어 공략하는 대신 모든 로봇에 뇌와 신경망을 제공하는 압도적인 플랫폼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옴니버스, 아이작 로보틱스, 그리고 프로젝트 그루트라는 세 가지 핵심 무기가 있습니다. 옴니버스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제한 가상 공간, 즉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로봇이 수만 번의 실패를 겪어도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완벽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이작은 이 가상 환경에서 훈련된 AI를 실제 로봇에 탑재하고 구동할 수 있도록 돕는 개발 도구이며, 마지막으로 그루트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모방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 즉 로봇을 위한 궁극의 운영 체제와도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GPU 수요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GPU의 폭발적인 수요는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구축하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안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GPU는 데이터 센터라는 울타리를 넘어 세상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공장의 생산 라인마다, 물류 창고를 누비는 로봇마다, 그리고 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자율주행차 안에 엔비디아의 GPU가 탑재되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시장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피지컬 AI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을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가장 강력한 넥스트 빅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 시장을 넘어 인류의 물리적 활동 공간 전체를 자신들의 생태계로 만들겠다는 야망, 이것이 바로 메디슨 환기 직접 지휘하며 그리는 엔비디아의 미래입니다. 엔비디아가 이처럼 사활을 걸고 있는 피지컬 AI 시장의 핵심 파트너로 왜 하필 한국의 기업들이 거론되는 걸까요? 그 중심에는 이미 엔비디아와 깊숙이 얽혀 있는 현대차와 LG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현대차의 관계는 막연한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영상 속에서 감탄하며 보았던 물구나무를 서고 공중제비를 도는 그 놀라운 로봇, 바로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란크의 움직임은 사실상 엔비디아의 기술력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아틀라스의 판단과 제어를 담당하는 핵심 두뇌에는 이미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와 로보틱스 플랫폼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엔비디아가 로봇의 뇌를 만들면 현대차는 그 뇌를 담을 가장 정교하고 역동적인 몸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현대차 그룹의 또 다른 핵심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틀라스의 근육과 관절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를 독점 공급하는 숨은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액추에이터가 휴머노이드 로봇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대차 그룹은 엔비디아에게 단순히 완성된 로봇 몸체를 제공하는 고객사를 넘어 피지컬 AI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부품 공급망 파트너라는 의미가 됩니다. 현대차가 로봇의 몸체를 책임진다면 LG는 그 로봇이 활동할 공간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홈로봇 클로이를 시작으로 LG는 그룹 전체의 역량을 피지컬 AI라는 방향으로 결집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전제품 하나를 더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집과 사무실, 상업 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서비스 플랫폼의 엔비디아의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적 파트너가
등장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메디슨 황기 이 두 기업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을 넘어 자신이 총괄하는 피지컬 AI 플랫폼의 핵심 고객사이자 절대적인 공급망 파트너를 직접 챙기는 필연적인 행보로 해석해야 합니다. 현대차의 정교한 로봇 몸체와 LG의 폭넓은 서비스 플랫폼이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들에게 영혼을 불어넣을 강력한 두뇌, 즉 GPU와 그 두뇌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학습하게 할 초고속 기억장치 HBM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한국의 반도체 쌍두마차가 무대의 중심으로 소환됩니다. 피지컬 AI가 구동되는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공장과 가정을 돌아다니는 모든 로봇, 하늘을 나는 드론,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는 사실상 움직이는 고성능 컴퓨터나 다름없습니다. 이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GPU이고 이 두뇌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학습하려면 엄청난 속도의 기억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즉 앞으로 세상에 나올 모든 지능형 기기에는 고성능 GPU와 HBM이 한 세트로 탑재되는 것이 필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AI 반도체 수요는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창고 안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지컬 AI 시대는 이 수요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버립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이제는 수억 개의 로봇과 자동차, 드론 하나하나에 고성능 GPU와 HBM이 탑재되는 AII Everywhere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1차 발사에 성공한 로켓이 대기권 밖에서 2단 추진체를 점화해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진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AI 메모리 시장의 데이터 센터 붐을 뛰어넘는 거대한 2차 성장 사이클이 시작되는 신호탄인 셈이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대 수혜자로 지목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HBM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범용 제품이 아니라 극소수의 기업만이 생산 가능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이며 현재 이 시장은 사실상 두 한국 기업이 과점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 로봇을 누가 만들든 그 안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 HBM은 한국 기업의 손을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전망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미 엔비디아는 한국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 GTC에서 젠슨 환기 직접 무대에 올려 소개한 스타트업들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한국의 디드로보틱스, 무빈 같은 기업들이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한국을 단순한 부품 공급처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가 걸린 피지컬 AI 혁명을 함께 이끌어갈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엔비디아의 기술, 현대차와 LG의 하드웨어, 그리고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까지 모든 조각들이 마치 자석처럼 한국이라는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한국이 이 거대한 피지컬 AI 혁명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엔비디아의 기술과 국내 대기업들의 하드웨어가 한국으로 모여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땅이 가진 독특한 산업 구조와 인구 통계적 위기라는 어찌 보면 모순적인 두 가지 현실 속에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 국내 총생산, 즉 GDP의 무려 28%가 제조업에서 나오는 국가입니다. 이는 OECD 평균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로 사실상 공장이 멈추면 나라 경제가 멈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구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로봇을 도입하는 것은 더 이상 비용 절감을 위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의 명운을 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공장들을 돌릴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유례 없이 빠른 고령화라는 또 다른 거대한 파도가 덮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공장이 속출할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는 지금, 이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대안은 결국 로봇, 바로 피지컬 AI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한쪽에서는 사람이 없어 공장을 멈춰야 할 절박한 위기, 즉 거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두뇌와 현대차, LG의 정교한 하드웨어, 그리고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초고성능 메모리라는 완벽한 공급망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기술을 공급하는 자와 그 기술이 누구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자가 이렇게 완벽하게 맞물리는 시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한국은 피지컬 AI 기술이 이론과 실험실을 넘어 현실 세계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넓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최적의 시험대, 즉 글로벌 테스트베드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셈입니다. 이 기술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첫 번째 상용화 무대가 바로 한국 시장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거대한 기회의 땅에서 펼쳐지는 장밋빛 미래가 눈앞에 그려집니다. 하지만 모든 대형 프로젝트에는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화려한 시나리오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은 무엇이며 투자자들은 무엇을 가장 예민하게 지켜봐야 할까요? 물론 장밋빛 미래가 현실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피지컬 AI 기술의 상용화 시점이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실제 현장에서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면 그저 비싼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최근 공개된 LG전자의 홈로봇 클로이가 보여준 다소 느린 움직임은 아직 프로토타입과 양산품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기대감만으로 부풀어 오른 주가는 상용화가 조금이라도 지연되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메디슨, 황해 방안 이후 대형 계약이 터졌다는 패턴이 이번에도 반드시 반복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미래의 성공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패턴은 참고 지표일 뿐 맹신해서는 안 될 절대 법칙이 아니라는 점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라는 지정학적 변수까지 더해집니다. 만약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강력한 관세 정책이 다시 시작된다면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국내 로봇 부품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경쟁 환경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이미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앞세워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기업들의 공세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옥석을 가려내야 할까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고 현실적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반드시 추적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메디슨 황해 방안 이후 4주에서 8주 사이 엔비디아와 국내 기업 간의 구체적인 후속 발표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만남을 넘어선 공식적인 파트너십 체결이나 공동 프로젝트 발표 같은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이번 방한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현대차의 로봇 양산 실적과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주시해야 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력을 언제, 얼마나, 어떤 공장에 실제 투입하여 생산성을 높일 것인지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LG전자의 로봇 사업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구체화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룹 차원의 협력을 통해 시제품 단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제품과 사업 계획을 제시하는 속도가 곧 LG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처럼 잠재적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핵심 지표들을 꾸준히 추적 관찰하는 것만이 거대한 기회를 현실적인 수익으로 연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